저희가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5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마침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하나 본 게 되게 연관이 깊어서 그걸 연계해서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EBS에서 기억력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그게 책으로도 나왔어요. 저는 둘 다 봤는데 거기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는 그렇게 기억을 잘하고 거기 암기왕이 나오거든요. 누구는 그렇게 기억을 잘 못하는 일반인이고 왜 그렇게 뭐가 차이가 날까? 그거를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핵심적으로 한 얘기가 우리가 아니라 뇌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흡수해라. 그럼 잘 할 수 있다. 잘 기억할 수 있다. 그거거든요. 그럼 뇌가 좋아하는 방식이 뭐냐? 이런 것들 메모해 놓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뇌가 좋아하는 방식 6가지가 있어요. 1번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것. 뭔가 한 번 더 말해보고 한 번 더 적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러면 뇌가 이게 중요한가 보구나 저장해야지 이렇게 된대요. 2번째로 소리로 들어오는 거, 귀로 들어오는 거. 뭔가 자기가 입으로 계속 읊어보고 이러면 되게 잘 들어온대요. 3번째로 다양한 감각이 동원되는 것. 그러니까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손으로도 쓰고 이러면 되게 잘 뇌가 이게 중요한가 보구나. 그래서 무의식 중에 잘 저장을 한대요. 중요한 곳에 VIP로 모시는 거죠. 4번째로 이미 아는 것과 연관된 것.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또는 나랑 관련된 거. 되게 누가 누가 내 얘기하면 되게 잘 알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5번째로 우리의 감정이 실린 것. 막 말 길게 쓰는 것보다 이모티콘 웃는 거 그거 딱 보면 더 우리한테 잘 와닿잖아요. 6번째로 스토리. 이야기예요. 우리 교과서 100날 읽어도 잘 기억 안 나는데 드라마 16부작 다 보면 다 기억나잖아요. 제 이야기가 재밌으니까. 이야기 형태로 들어오니까. 만약에 그거를 따분하게 교과서처럼 이렇게 딱딱 잘라서 얘기했다면 아마 기억 못할 텐데 재밌는 이야기로 들어오니까 기억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이렇게 6가지 형태로 들어오는 것들을 굉장히 잘 기억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자기가. 근데 실제로 서울대생님들의 노트 정리를 보면은 이런 것과 되게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제가 다 적으셨으면 제가 그래서 실제 노트를 보여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자 해요. 이제 저희가 소개했던 습관이라는 게 첫 번째는 핵심을 파악하며 정리한다는 습관이에요. 이거는 많은 내용을 보고 많은 내용을 노트 정리를 하면서 그럼에도 내가 뭐가 중요한지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중요한 것을 파악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정리를 하고 실제적으로도 노트에도 그게 드러나는 거죠. 노트에 계속적으로 뭔가를 그걸 장치를 마련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뇌가 반복되는 정보를 좋아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떤 친구가 행렬이라는 나중에 배우실 텐데요. 엄청나게 중요하고 까다로운 단원이에요. 수학에서. 행렬이라는 단원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내용 정리를. 그러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형광펜도 하고 별표도 했는데 이제 그 개념들 중에 특히 영인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여기 발예의 99%가 영인자다라고까지 써놓고 밑에 또 한 번 의심이 나면 특히 영인자를 찾아라까지 한 번 더 적어놨어요. 이렇게 강조 표시를 계속 해놓은 거죠. 왜냐하면은 이런 행렬 단원에서 수능에서 절대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영인자이거든요, 사실은.
다 알아도 이거 모르면 그냥 틀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기도 다른 거 정리를 하긴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되게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리를 하고 나서 바로 한번 다시 쓱 훑어보면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형광펜 칠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한 서너 개의 단어에다만이라도 형광펜을 칠해보고 그 즉시 한 번 더 써본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자기만의 팁 같은 거를 적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한 페이지 정리하고 넘어가기 전에. 그렇게 하면 반복이 되거든요. 뇌는 얘만 왜 또 반복하지?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되게 일상생활에 집어넣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별표든 상자든 원하시는 그런 표시를 하시고 한 번 더 적거나 아니면 또 이런 것들만 따로 한 번 정리를 해주면 더욱 좋죠. 그래서 첫 번째 습관은 핵심을 파악하며 정리한다. 한마디로 중요한 것을 또 반복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체계를 생각하며 정리한다는 습관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내용들을 받아들일 때 그냥 마구잡이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내용들 간에 구조가 있고 어떤 큰 개념으로부터 이렇게 가지치기처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개념들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인트를 맞춰서 더 생각하면서 그렇게 노트 정리를 한다는 건데 이것은 이제 뇌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좋아한다. 그런 것들을 더 잘 받아들인다. 그런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특히 사회 과목 공부할 때 막 교과서가 막 엄청 길고 그렇잖아요. 내용도 뒤죽박죽인 것 같고. 그럼 먼저 목차를 보는 거예요. 목차를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그 뼈대를 우선 잡는 거죠. 뼈대를 먼저 익혀놓고 그거 익히는 건 비교적 쉬우니까 그 다음에 내가 세부 내용들이 어느 목차에 연결되는구나. 그렇게 대응시키면서 받아들이면 훨씬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또 내용들 간에도 이렇게 비슷한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비슷한 특성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표를 그려가면서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르구나. 그런 것들 신경 써가면서 내가 뭔가 하나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 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쉬워지는 거죠. 왜냐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차를 가지쳐서 이런 식으로 가지를 치고 목차를 따로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리고 또 표를 그리면서 연관성, 비교 또는 차이점이 뭔지 아니면 또 비슷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끄집어내가지고 같이 연결시켜보는 거죠. 국사책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막 앞에는 뭐 문화 얘기했다가 뒤에는 뭐 전쟁 같은 얘기하다가 알고 보니까 같은 연대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연대에 뭐가 일어났냐. 근데 물어보면 모르죠. 문화 따로 전쟁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관 있는 것들 또 같이 모아보고 그렇게 되면은 뇌가 받아들이기가 더 쉬운 거예요. 계속 연결시켜 나가면은. 그래서 두 번째 습관은 이렇게 체계를 생각하며 정리한다. 그래서 내용들 연관 짓고 목차 그런 체계를 염두에 두어서 생각하면서 정리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습관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정리한다. 이거는 이제 내용을 그냥 이건 이거야. 그 공식 그냥 쓰면 되잖아. 그냥 만유인력의 법칙 그냥 떨어지는 거래.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왜 그런지 그 원인과 결과잖아요. 인과관계라는 게 그 이래서 이렇다 그 흐름 자체를 생각을 하는 거죠.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정리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을 굳이 적어가면서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수학이든 과학이든 그런 쪽은. 그래서 이것은 이제 뇌가 스토리를 좋아한다. 한마디로 뭐 어떤 법칙이 있다. 그럼 그 법칙 또 어떤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의 스토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래.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화학 과목인데요. 아마 안 배우신 친구들도 많은 것 같은데
보면 이제 분자들이 뭐 운동을 하고 이게 뭐 막 빨라지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래프에다가 뭘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적었어요. 뭔가 보면은 아 이게 왜 이렇게 휘어져 있고 아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왜 그런가 그런 얘기를 막 써놓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탄생하게 된 스토리를 자기가 막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막 귀로만 듣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여기다가 설명글을 막 달아놨어요. 얘에 관련된 탄생 스토리를 다 알려고.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보다 왜 그렇게 생겼냐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글을 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그 수학에서 경우의 수 이런 단원인데요. 뭐 글씨는 안 보일 테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 순열이랑 조합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 공식이 있어요. 이건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등식으로 공식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줄글로 수학은 사실 수식으로 전개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줄글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개념이다. 한마디로 수식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스토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신의 생각하는 스토리라든가 아니면 원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줄글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내가 원리라든가 아니면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글을 항상 다는 걸 습관화하시고 또 이렇게 줄글로 표현해 보는 것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습관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된 흐름, 그런 스토리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습관은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한다. 이거는 한눈에 들어온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집약적으로 정리한다는 의미도 되고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같은 내용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뇌가 다양한 감각이 동원되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국사예요. 이런 고종즉위, 병인양요, 강화도주왕 이런 것들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국사 책에 있는 걸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어떤 이벤트 이렇게 국사책에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또 이 친구는 시대별로 지도를 바탕으로 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게 다 지도거든요. 우리나라 지도인데 그 지도상에서 움직임이 있고 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를 바탕으로 또 정리를 했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직접 지도를 그려가지고 이 시대 때 이렇게 움직였구나. 그런 식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럴 때 우리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그림이 좀 작은데요. 이거는 이제 실험 과정이에요. 이제 공기의 액화 과정이라고 해서 이 과학인데요. 그냥 실험을 직접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해는 해야 되니까 자기가 굳이 이렇게 그림을 만화처럼 이쁘게 그려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런 원리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받아들이면 그냥 수업을 들었거나 참고해서 눈으로 봤던 거랑 정말 다르게 더 원리도 이해도 잘 되고 나중에 시험이든 아니면은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든 더 잘 떠올라요. 신기하게도. 왜냐면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내가 아니라 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지도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그림이라든지 흐름표라든지 정리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동원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냥 참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쭉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르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림 실력도 키워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네 번째 습관은 한눈에 들어오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가 네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습관은 이 은근히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고 과정을 메모하며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할 때 보통은 우리가 내용을 정리를 해요. 배운 내용, 수학 배운 거, 사회 배운 거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근데 서울대생들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자기의 느낌 같은 걸 막 적어놨어요. 딱서같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 이제 화학 문제인데 이제 뭐 중화 반응 문제는 개수를 신경 쓰지 말고 뭐 그래프를 보고 풀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요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웃는 표시도 해놨어요. 되게 이쁘게. 여기 보시면은 자기가 맨날 뭐 틀렸나 봐요. 부등식이라는 거 잊지 마. 등식 만족하는 것만 구하고 끝내지 말라고 이러면서 실수하기 딱 쉬운 거 하고 하트 표시도 해놓고 여기는 이제 오답 노트인데요. 벌써 딱 첫 마디부터 짜증이 좀 나죠. 또다시 틀린 증기압력 문제. 그래서 여기 또 자꾸 그거를 연관 짓는다. 이러면서 자기가 뭔가 딱 글 안에서도 내 감정이 막 실려있어요. 아, 또 틀렸네. 짜증난다. 이러면서 자꾸 실수한다. 여기도 보시면은 수학 틀린 걸 이제 체크를 해놓은 건데 이거 이렇게 나열하는 거에서 빼면 되잖아. 이러면서 자기한테 막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무미건조하게 그냥 내용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담는 거예요. 노트랑 이렇게 대화하듯이 나한테 말하는 거를 노트에 적어 놓는 거예요. 경력글이 될 수도 있고 책에도 메모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부록으로 또 많이 실어놨는데 거기에 심지어 욕까지 있어요. 막 자기한테 욕하는 거죠. 너 이거 계속 틀릴래?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은 뇌한테 막 직접적으로 막 들어가거든요. 특히 실수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누가 문제 안 보고 싶어서 제대로 안 봤나요? 잠깐 착각하는 건데 그것들은 뭐 계속 공부한다고 나아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감정을 실어가지고 자책도 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나에게 말하는 말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 또 이모티콘 같은 것도 적극 쓰세요. 낙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떤 장치이지 학부모님들도 이제 자녀분들 노트 정리한 거 봤을 때 막 낙서 있고 자기 막 메모 지저분하게 돼 있다. 그거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 이거 공부하면서 뭘 느꼈어? 거기 적어보지 않을래? 너 또 틀렸네? 너한테 하고 싶으면 적어봐.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렬한 표현. 아 자꾸 또다시 틀렸네. 나는 욕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서울대 학생들 실제 노트를 모으고 그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노트 정리를 했고 구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위해서 장치를 실제적으로 마련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5가지 습관에 대해서 그리고 습관 따라잡기라는 실제적으로 이런 실제적 그 노트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책에는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를 할 때 떠오르는 한두 가지라도 꼭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해보자. 평소에 정리하던 방식이 있겠지만 그걸 조금 버리고 따라 해보세요. 여기에 있는 것대로. 그리고 그러면서 서울대생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그것도 이제 생각해 보시고 본인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머릿속에 넣을 것인가 그거를 항상 고민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가락보다 달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트 정리 이런 것들 이쁜 것보다 어떻게 머릿속에 넣으려고 했는지 그걸 항상 초점을 맞추셔서 보시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